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생방송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지금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했는데 미국 증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증시 역시 강세를 보이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주변 국가, 특히 중국이 하락 전환하는 가운데 일부 차익 매물도 나왔지만은 그래도 아래 꼬리를 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0.42% 상승, 코스닥의 경우에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테슬라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상승세가 보였고요. 화면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0.7%, 하이닉스 1.7%, LG에너지솔루션 1% 상승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 2, 3위가 시장을 이끌었다라는 점, 요것이 주요했습니다. 그 이외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은 LG에너지솔루션을 뒤따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승으로 코스닥도 강세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실 부분이요. 오늘 매수 주체가 누구였느냐예요.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닥, 거래소 모두, 그리고 선물도 그렇고요. 옵션도 그렇고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4,200억에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매매보다는요. 자체 주식 매수를 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분위기이고요. 개인은 코스닥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 위주로 특히 2차 전지 소재 쪽이겠죠. 예, 매도세가 나와서 가만히 보면 제가 그동안 중시하는 부분이 있죠. 수급 부분에서 순환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오늘은 기관이 또 그 물량을 받아서 끌어올렸거든요. 긍정적인 요인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코스피 지수로 놓고 보면은 오늘 1차 저항, 전 고점대가 모여 있는 2750선을 한번 건드려 봤습니다만 약간 밀렸죠. 하지만 저는 더 갈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2850선 코스피 기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순환매, 그리고 업종 테마별 순환매, 지금 지난주에 급등세를 이뤘었던 종목군들, 비료, 농업 관련주들은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종목들 한번 보유 관점, 그리고 좀 많이 떨어진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저점 매수도 가능한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죠. 어제 제가 생방송에서 감히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통신 장비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상승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에이스테크 7%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 고점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를 돌파하면서 마감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전반적인 테마를 이루었었는데요. RFHIC 이 종목 역시 어저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하나죠. 6% 상승세, 그리고 서진 시스템 4% 상승세, 솔리드 4% 가까운 상승세, 이제 박스권 돌파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흐름이거든요. 보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제 확장 추세로 가고 있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기관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예,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통신서비스 업종 4월 달에 투자 매력도 높다라고 나왔고요. 정부에서 통신산업 육성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턴하는 이런 통신 장비주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어제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오늘 바로 이렇게 주가로 화답하는 부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네요. 많이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상승세를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화장품주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4% 가까운 상승세, 그리고 LG생활건강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중소형 이츠한불 5% 가까운 상승,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7%의 급등세를 보여주었거든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요, 아모레퍼시픽 요 선에서는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지켜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15만 원 선. 오늘 올라가면서 16만 원 선까지 도달하는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제 박스권 탈피 흐름을 나타납니다. 그런데 LG생활건강 보시는 차트고요. 이치한불 보시죠. 이미 저점을 1월 말에 저점을 찍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잠시 쉬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화장품 전반적인 흐름이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거, 그리고 토니모리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자, 이런 상승세 왜 나타났는가 하나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특별한 내용 최근에는 그닥 없는데요. 여기에서 유안타 증권의 화장품 업종에 대한 의견이 나왔네요. 어제 부분, 그리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악재는 이미 반영 다 됐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전환점 온다.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주가 상승분 대부분 반납했는데 중국 코로나요 외부 변수 해소 시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 화장품주에도 이제 와 닿는 흐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연속적으로 레포트가 나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에서는 안정적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주도주 역할을 하는데 워낙 중국 비중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중소형주 이츠한불이라든가 토니모리 같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좀 더 강한 원인이 우리나라 내수뿐만이 아니라 중국 이외의 수출도 비중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소형주 단이 좀 더 가벼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징적인 것이요.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미국 테슬라 주가가 연일 상승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예측했죠. 그런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은 그닥 재미는 못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테슬라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도 나올 거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긍정적인 요인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위로 따라잡는 거 지금부터는 아닌 것 같아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주식 분할 소식에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NF 등 2차 전지주 강세라는 부분 뉴스로 나왔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목표가 미국 전기차 시장 최대 수혜주라고 레포트를 내놓았네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중기적으로는 좋아 보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시 너무 급할 필요 없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 45만 원 선, 제가 선을 그어놨죠. 여기서 1차 단기적인
저항대가 나타납니다. 중기적으로 이거는 뚫고 올라갈 여력 분명히 있지만 단기적인 저항은 분명히 있거든요. 조종시 관점으로 보시고, 제가 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반 정도를 끌고 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저항은 저항입니다. 하지만 뭐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좀 끌고 가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5일선 하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여기서 오히려 저가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레포트가 나온 LNF를 기준으로 또 소재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고점을 오늘 갭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 상승세가 있는데요. LNF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급락했었고, 제가 이 당분간은 이 박스권 안에서 놀 거다.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하는 전략을 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LNF가 오히려 기관 쪽에서는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고 싶어 하겠죠. 외국인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는 LNF가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극재 플러스 양극재 모두 사업을 겸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컬 전 고점 때 딱 갖다 놓고 일부분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올려가는데요.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호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소재 쪽 다 그래요.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보듯이요. 위로 저항이 있어서 단기 저항이 있겠지만 중기적으로는 돌아서는 흐름, 즉 저가 매수가 맞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마 쪽에서 하나 좀 보실 부분, 한네트를 비롯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한네트를 비롯해서 KCT, KCS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한네트, 뭐 밑에 보면은 뉴스는 오늘 나온 뉴스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 때문에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중국 디지털 위안화 확대,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뭐 디지털 화폐 이런 부분이죠. 왜 그러면 오늘 이들 종목들이 올라갔는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디지털 달러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과는 약간 다른 디지털 달러를 구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관련주로 보여지는 한네트 오늘 9% 상승하면서 추세가 다시 한 달 가까이 횡보세에서 돌려놓는 흐름. 그 다음에 KCT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KCS도 역시 마찬가지. 즉, 이 세 종목은요. 하나의 묶음으로 보세요. 어느 한 종목 튀어가면 한네트, KTC, KCS 그 중에서 한네트와 KCT가 일단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할 테니까요. 이들 종목 일단 우선시하면서 보시길 바라겠어요. 이러한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정책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관심 기울이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도, 특징주로 만도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레포트 한번 잠깐만 볼게요. 만도 주요 고객사 전기차 생산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하겠다라는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다올 투자증권에서 만도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뭐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하향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다올 증권사 많이 못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증권사 되게 많아요. 중소형 증권사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5만 원 선 바로 위에 있죠. KB에서는 이쪽에 목표가를 두었어요. 하지만 목표가 상향, 중소형주더라도
목표가 상향이 세게 나오면은요, 호재 반응하는 시장이라는 거. 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55,000원 권역 여기 정도 선 한번 오면은 여기선 단기적으로 좀 물량을 줄이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주에서 튀어나오면서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었네요.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한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 모멘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다른 종목군 NC소프트도 그렇고요, 크래프톤도 그렇고요, 펄어비스도 그렇고요. 이 재료가 다가올수록 혹은 재료가 노출될 때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슈를 차곡차곡 챙기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만 출시를 했는데요. 상당히 히트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일 타이베이 국제 게임쇼에 참여한 데 이어서 지난달 말에 비공개 테스트도 진행했다라는 점에서 대만에서도 좀 어느 정도 히트를 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온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5% 상승했는데요. 일단은 86,000원 선, 87,000원 선 여기에서는 저항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86,000, 7,000원 선 한번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한번 반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고 혹은 비중 조절을 하시고 나머지 반을 들고 가시고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네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렇게 되고요. 그 이외에 뭐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러한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각자 다른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제가 향후 특징주로 나섰을 때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